안녕하세요. 내부순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7년차 사진작가 김지훈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예쁜 사진을 찍는 방법 첫 번째, 카메라의 노출에 대한 이해 시간입니다. 예쁜 사진을 찍는 첫 번째 방법은 카메라의 노출을 컨트롤하는 일입니다. 일단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카메라 안에 있는 이미지 센서라는 센서에다가 빛을 담는 일이에요. 그게 사진의 본질이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통에 물을 담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통에 물을 담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 수도꼭지 밑에 커다란 이제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통에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물을 담아서 이 물통의 끝까지 물을 채우는 것, 이게 카메라 안에 적당한 사진의 빛을 담아서 적당한 빛의 양을 센서 안에 채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셔터 스피드라는 거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카메라 안에 있는 셔터라는 얇은 막이 열리게 되고, 그 열렸다 닫히는 시간의 길이를 조절하는 걸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다고 하는 거고, 조리개라는 거는 카메라의 바디나 카메라의 렌즈에 이렇게 조였다가 풀어졌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주로 사진의 심도라는 것을 조절할 때 쓰입니다. 세 번째로 ISO라는 거는 카메라의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가 민감하냐 혹은 둔감하냐의 정도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카메라 자체의 어떤 노이즈라든지 화질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화면에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를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한 컷의 사진을 찍을 때 유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게 되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정을 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셔터 스피드라는 건 카메라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체감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면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이 찰칵하는 순간에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열렸다가 닫히게 하도록 설정을 하고 셔터를 누르면 이 삐릭하고 한참 있다가 자그닥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삐릭한 다음에 셔터가 열렸다가 자그닥 하면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렸다가 아주 빠르게 닫히도록 설정을 하고 누르면 찰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 셔터 스피드를 알맞게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느냐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찰컥하는 사이에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 사진이 흔들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건 내가 손으로 들고 찍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설정을 해놓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125분의 1초라는 세팅 값이에요. 이 125분의 1초의 세팅 값부터 이제 두 배수로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125분의 1초, 뭐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만들려면 125분의 절반인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라는 거는 이 열리는 시간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무한정 열어둘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열어두면서 촬영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뭐 별 사진을 촬영하거나 특정한 의도로 궤적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무한정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열어두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조리개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조리개라는 건 이 렌즈가 있고, 이 렌즈 안쪽에 있는 이렇게 조였다 열었다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 이 조리개가 넓게 열리면 조리개 수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조리개가 이렇게
얇게 조이면 조리개 수치가 높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얕은 조리개를 사용해서 촬영했을 때 일반적으로 심도가 얕은, 그러니까 초점이 맞고 주 피사체가 되는 물체의 앞, 뒤의 공간이나 물건들이 흐릿하게 나오게 되는,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이 되는 사진을 찍게 되고, 뭐 우리가 넓은 풍경을 보거나 할 때 보면 사진들이 이제 모든 풍경들이 이제 초점이 잘 다 맞아 있죠.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전 구간에 걸쳐서 모든 피사체에 초점이 맞는 것, 그걸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묘사를 할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떤 예쁜 인물을 찍을 때 이 예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게 흐릿하게 표현하는 아웃포커싱을 주어서 이 피사체를 강조하는 그런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조리개를 열고 촬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경처럼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조여서 심도가 깊은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SO라는 것은 그 카메라 센서의 빛에 대한 어떤 감도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낮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이 센서가 밝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둔감해지고, 그 ISO를 높게 설정을 했을 때는 이 빛을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촬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ISO를 높게 설정을 해서 항상 찍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SO를 높게 찍으면 이미지 센서 자체가 사진의 노이즈와 혹은 열화된 낮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런 열화된 이미지 혹은 낮은 품질처럼 보이는 사진을 의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ISO를 가장 낮춰서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ISO라는 거는 일단 뭐 흔히 카메라를 만져보시면 100부터 시작을 하거나 50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뭐 셔터도 그렇고 다 2배수로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100, 200, 400, 800, 1600, 3200, 요새는 이제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은 12800, 뭐 10만 단위까지 이렇게 고 ISO로 설정을 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카메라를 만질 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컨트롤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그거를 카메라 모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8, 90% 이상의 카메라들은, 그러니까 흔히 DSLR을 쓰거나 미러리스를 썼을 때 이 모드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나 ISO를 조절해서 내가 찍어야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맨 처음에 세팅이 이걸로 돼 있고 보통의 입문자들은 줄곧 이걸로만 쓰게 됩니다. 자동 모드인데 뭐가 자동이냐, 이 아까 설명드린 ISO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전부 그냥 자동으로 카메라의 판단에 맞춰서 사진을 찍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이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셔터를 눌러서 이 초점을 맞추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이얼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세팅을 하다 보면 셔터 우선 모드라는 것은 셔터 부분을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로 놓거나 뭐 250분의 1초 혹은 1초로 고정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히는 환경에 맞춰서 ISO랑 조리개가 이 카메라의 연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만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라고 써져 있는 모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셔터 스피드랑 똑같이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건 조리개를 내가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카메라가 판단해서 세팅을 하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M 모드라는 건 매뉴얼 모드, 그러니까 수동 모드라는 거고, ISO와 셔터 스피드, 뭐죠? ISO와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전부 제가 그 세팅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장면, 어떤 공간이 이 조리개와 셔터와 ISO가 얼마인지, 적정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ISO나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값을 그렇게 설정한 게 적정하게 필요한 노출보다 밝은지 어두운지를 카메라가 안에서 여러 가지 표시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매뉴얼 모드에서 셔터라든지 ISO라든지 조리개를 조절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ISO의 수치를 그 오토로 바꿔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ISO를 오토로 놓고, 그 ISO가 아까 설명드린 게 100부터 뭐 이렇게 200, 400, 뭐 1600, 3200 이런 식으로 쭉 높아지잖아요. 근데 높게 설정을 하면은 막 이미지가 노이즈가 많고 품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을 오토로 바꿔놨을 때 카메라가 100과 그 뭐 예를 들면 12800 사이라고 칠게요. 그 사이에 감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촬영자가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 가장 높은 맥시멈의 ISO 수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서 보통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진 촬영의 현장에서는 이런 ISO를 자동으로 놓으면서 이 ISO를 맥스로 놓는 수치를 제한하는 그런 세팅까지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